문제 좀 풀어봅시다. 이제 정규 문제. 잠깐만. 요거 하나만 공지사항. 5위. 다음 주 일요일 있죠? 다음 주 일요일.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의고사. 모의고사? 네, 이제 모의고사 문과 범위가 지금 보면은 문과가 어디까지냐면 문과 범위가 이제 그 수투에서부터 미적분, 수투는 전범이고요. 미적분은 부정적분까지. 거든요. 수투부터 미적분은 부정적분까지. 부정적분까지니까. 다음 주에 이제 그 다음 주는 일요일 날은 제가 모의고사 수업한다고 했죠. 모의고사 수업 대비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일요일에. 오케이? 전국 안 보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보죠. 11월 17일. 네. 요거 오랜만에 수투 이거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할 거고요. 그렇게 하는 걸로. 이과생들은 이과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 미적분원 전체랑 미적분 2가 들어가니까 일단 어떡하지? 다음 주 일요일 날은 모의고사 수업할 거예요. 아시겠죠? 빠지지 마시고. 자, 보겠습니다. 1번. 자, 1번부터 보시게 되면 확률변수 x에 대해서 expectation x가 8이고요. 그 다음에 vx가 4일 때 끊어보세요. 그러면은 평균이 얼마다? 8인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이 4인 거죠. 그죠? 그러면 얘를 정규분포로 나타내보자 라고 한다면 정규분포를 쓸 때는 앞에는 평균 8을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는 표준 편차의 제곱, 즉 분산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런 형태. 그치?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됐죠? 자, 다음에 2번부터 2번은요 별표 하나 쳐두세요. 얘는 좀 공부하는 문제인데요. 자, 정규분포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에 대해서. 자, 첫 번째 1번부터 보시게 되면 x가 m일 때 대칭인 곡선이다. x는 m, 평균이죠. x는 m에 대하여 대칭인 곡선이다는 맞죠? 그죠? 이거 아까 했던 거니까요. 그지? 그 다음에 그 2번 보시게 되면 2번 보시면 x가 평균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요거는 맞아요. 네. 가운데가 이렇게 솟아있는 형태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 3번과 4번이 있는데요. 3번, 4번을 좀 묶어볼게요. 3번, 4번. 자, 3번, 4번을 좀 묶어보고 3번과 4번이 공통적으로 표준 편차에 따라서 어떤 그래프 모양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볼게요. 표준 편차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산포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포도. 중3 2학기 때 배운 거죠. 중3 2학기 때 산포도. 자, 그럼 산포도라는 것을 간단하게 좀 정의를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써보게 되면 산포도는 뭐냐면 얘는 대표값을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 대표값을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자료가 분포되어 있는 떨어진 정도를 우리가 산포도라고 합니다. 대표값을 기준으로 자료들이 떨어져 있는 정도를 산포도라고 해요. 자, 그럼 보세요. 대표값이 있을 텐데 대표값은 뭐가 될까요? 평균이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가끔 가다가 이제 말 문제로 말로 나오는 문제 이런 식의 2번 문제로 시험에 나왔을 때 내신에 나왔을 때 가끔 낚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값이 평균만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대표값이 평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과 과정에서 대표값으로 쓰는 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평균,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최빈값. 기억나세요? 최빈값. 최빈값이 뭐예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애. 자료를 조사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애. 세 번째가 뭐냐면 중앙값이에요. 중앙값. 딱 가운데 값. 됐니? 자, 그랬을 때, 잘 봐. 대표값을 기준으로. 자, 대표값을 기준으로 떨어질 정도를 우리가 삼포도라고 하는데 그 삼포도의 가장 대표적인 종류가 바로 표준편차와 분산이다 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됐니? 됐니?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 그림을 그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얘가 평균이죠. 그치? 자, 그러면은 요 산포도 정의를 기준으로 이렇게 좀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산포도가 클 때와 산포도가 작을 때. 그러면은 산포도가 크다면 대표값을 기준으로 떨어진 정도가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대표값을 기준으로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자료가 퍼져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거예요? 대표값을 기준. 이 그림 보면서 생각해봐. 대표값을 기준으로 자료가 퍼져 있는 거야? 모여 있는 거야? 퍼져 있는 거겠죠. 산포도가 크다. 됐니? 그러면 그래프를 내가 두 개를 비교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요 하얀색 그래프와 요 노란색 그래프 두 개. 1번과 2번을 봤을 때, 자, 산포도가 큰 애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산포도가 큰 친구. 왜냐하면 대표값, 요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좀 더 자료들이 퍼져 있죠. 그죠? 퍼져 있죠? 그러니까 산포도가 어떤 거예요? 얘는 큰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산포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었습니까? 두 번째, 산포도가 작다면 몇 번이겠어요? 1번 그래프 모양이 되겠죠. 좀 더 평균 주위에 모여있는 형태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잘 봐. 산포도 대신에 내가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산포도는 대표적인 종류가 표준편차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표준편차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표준편차가 크다면 3번 곡선, 동그라미 3번 곡선의 가운데 부분은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3번 네, 낮아지겠죠. 요 노란색 그래프 모양이니까 하얀색 그래프보다 가운데 모이는 정도가 어때요?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답은 뭘까요? 4번이에요. 4번 보세요. 표준 편차의 값이 작을수록 얘일수록 곡선이 옆으로 퍼져요? 옆으로 퍼져요? 아니죠. 어떤 경우? 모이는 경우가 더 많겠죠. 더 위로 가겠죠. 옆으로 퍼지는 것보다 위로 모이겠지. 그렇지? 근데 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그래프가 점점 어떻게 돼요? 납작해지면서 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예요. 요거 두 개 비교 잘 해주세요. 가끔 말 문제로 나와요. 됐니?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다면 동그라미 2번의 형태가 될 거고 표준 편차가 작다면 동그라미 1번의 형태가 될 거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5번 보시게 되면 5번은 X축이 뭐예요? 점근선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점근선.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됐지? 요거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시험에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 문제. 알겠지? 됐죠? 자,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갈게요. 3번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10,4제곱을 따를 때
평균변수 x가 10,4 제곱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t 플러스 4, t 빼기 4 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그 다음에 t 플러스 6이 될 텐데 얘가 최대가 되는 실수 t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거죠. 얘가 최대가 되는 실수 t의 값을 구해봐라. 되니?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10부터 4제곱인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 정규분포도 연속 확률 분포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 그렇게 써질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제가 얘가 최대가 되려면 그림이 바꿔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면적이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면적이 최대가 되는 거죠. 얘가 최대가 된다는 거죠. 그치? 오케이? 네. 자, 그럼 보세요. 이거 뭐야? 표편이죠. 표편 뺄게요. 6이에요. 여기 더해볼게요. 얼마야? 14죠? 그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요거는 잘 나오진 않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잘 되세요. 요거를 기준으로 표준 편차만큼 뺀 부분과 표준 편차만큼 더하면 이만큼이 지금 뭐예요? 면적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럼 t-4라는 것과 t 플러스 6이라는 거에서 내가 t 값을 적당히 대입을 해볼 건데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나와 있어요 지금? t 자리에 6부터 나와 있죠. 6 들어갈 수 있는 게. 그치? 6, 7, 8, 9, 10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그러면은 6부터 해보시게 되면 2만큼이 되겠죠. 2. 뭐 이 정도 된다고 해보죠. 2. 됐니? 6 집어넣으면 2잖아요. 뒤에다가 여기 집어넣으면 12죠? 그죠? 그럼 잘 보세요. 6부터 12와 그 다음에 7 집어넣으면 3부터 9와 13, 3부터 13 그 다음에 여기는 8 집어넣으면 4부터 얼마? 14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10 집어넣으면 얼마? 10 집어넣으면 6부터 16이죠. 그치? 면적이 최대가 될 때가 이렇게 생각해요. 대칭성을 이렇게 씁니다. 여기 10을 기준으로 16 맥시멈으로 갈 수 있는 게 지금 16이죠. 여기 16 그죠? 16이죠. 그 다음에 1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6이죠. 그치? 6이죠. 6. 요만큼.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의 면적. 됐니? 그 다음에 한 칸 줄고 요만큼 늘었어. 요만큼 줄고. 이걸 다 그려야 돼. 상세요.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6부터 16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한 칸을 줄이면 5죠. 그럼 늘어나는 부분이 얼만큼이에요? 6에서 5로 갔어. 그럼 어디에요? 요만큼이 늘어나지. 그치? 여기서 여기로 왔어요. 15로. 요만큼이 줄어들죠. 그죠? 오케이? 됐지? 그럼 잘 봐. 요거야. 비교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 1번이라고 하고요. 여기 1번과 같은 게 어디예요?
14와 15 사이죠. 여기죠. 5와 6 사이가 있고 5와 6 사이가 있고 여기가 같죠. 근데 처음에 이제 10 집어넣었을 때 6부터 16까지였는데 9로 바뀌면 5가 되고 여기가 한 칸이 주니까 요만큼이 없어지고 이만큼이 늘어나는 거지. 요렇게 한 칸 옮기면. 그죠? 그러면은 요만큼 늘어난 부분이 많아요? 요게 많아요? 줄어든 게 많아요? 늘어난 게 많아? 줄어든 게 많아? 늘어난 게 더 많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얘는 만약에 P 6부터 16까지에서의 면적과 그 다음에 5부터 15까지의 면적을 해봤을 때 누가 더 큰 거예요? 밑에가 더 큰 거죠. 지금 요거 16일 때에서 15일 때로 갔을 때 줄어든 부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많으니까 요 가운데는 공통이죠. 이해됐니? 이해됐니? 한 번만 더 갈게요. 8로 밀어요. 자, 8로 밀어. 한 칸 더 밀어. 한 칸 더 밀면 8이 들어가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려면 4부터 어디까지가 돼요? 14까지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14면 여기잖아. 지금. 그지? 그리고 여기가 있었고 여기서 한 칸 더 가니까 요만큼이 되겠죠. 4가 요렇게. 그지?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의 면적은 요 오른쪽에서 어디랑 똑같을까요? 얘랑 똑같죠. 이 표준편차 기준으로 두 칸 간거자. 대칭성이니까 여기도 표준편차 기준으로 두 칸 간거자. 그러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 요 빨간색 부분, 지금 빨간색 칠하는 부분과 여기 빨간색 칠하는 부분이 서로 어때요? 동일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 면적은 요렇게 두 칸 가고 요렇게 두 칸 밀린 거니까 아까 뭐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겠죠. 면적이 6에서 한 칸, 두 칸, 오른쪽 두 칸 더 붙이.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거야. 봐봐. 여기서부터 표준편차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정이야. 6부터 14까지는 고정이야. 그 다음에 한 칸 줄어들고 아니 한 칸 이쪽으로 가고 요게 한 칸 요렇게 온 거죠. 얘가. 근데 늘어난 부분이 줄어든 부분보다 많으니까 얘가 위에 거보다 아래 게 더 크겠지. 됐니? 근데 똑같이 여기 4일 때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면적과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면적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하나 그었을 때 요 면적 비교해봤더니 이게 더 크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왼쪽으로 한 칸 가면 여기가 추가가 되고 요만큼이 사라지겠죠. 그죠? 그럼 얘랑 어때요? 위에 거랑 아래 거 같아진다는 거 다시 이해됐어요? 그러면 가운데 모이면 모일수록 면적이 제일 넓어지는 거니까 정규분포 자체가 그럼 누가 답이 돼? 얘가 제일 크더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건 이제 그래프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시험은 잘 안 나와요. 네. 네. 그래도 돼요. 됐나요? 이 그래프로도 풀 수가 있고 면적으로도 풀 수가 있고 뭐 식으로도 풀 수가 있는데 쌤은 이제 면적으로 풀어본 거죠. 대칭성 이용해서. 그래서 답은 9입니다. 9. 한번 답은 9.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보자 라는 거지. 자, 첫 번째 n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a, b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1번 조건 볼게요. 1번 조건 px가 6보다 작거나 같다가 px가 14보다 크거나 같다가 서로 같대요. 무슨 얘기예요? 걔는 요렇게 되겠죠? 잘 보세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정규분포 그래프 이렇게 가는데 지금 평균을 알아 몰라? 모르죠. A라고 나와있죠?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 말한 게 6보다 작거나 같다와 14보다 크거나 같다가 서로 같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기를 만약에 6이라고 한다면 6보다 작거나 같다의 면적은 이 부분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14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 부분의 면적이 되겠죠. 그죠? 그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6보다 작거나 같다의 면적과 14보다 크거나 같다의 면적이 동일하다라는 얘기는 결국 평균, 대칭축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때야 돼요? 동일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기 생기는 면적들이 서로 어떻다? 같아질 테니까. 그럼 그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가 되냐면 6과 14의 무슨 점? 중점이죠. 가운데 점. 여기 같으니까. 그치? 그럼 6과 14의 중점이 바로 뭐가 되야겠어요? A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조건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10이다 라는 거죠. 첫 번째. 됐니? 평균이 10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 가볼게요. 자, 분산을 보시게 되면 니은 2번 조건. 자, 분산 9분의 1 x가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요? 변수 바꾸면 뭘로 바뀌어요? 아니 9분의 1 붙었으면 앞으로 빠져나올 때 어떻게 빠져나와요? 제곱해서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81 분의 1이랑 같은 거죠. 그죠? 곱하기 vx인 거죠. 그치? 자, 근데 이게 얼마나 같대요? 지금 일단 4랑 같다는 거죠. 그죠? 근데 vx가 뭐였어요? vx가? b예요? b제곱이에요? b제곱이죠? b가 표준 편차니까 그치? b제곱이죠? 따라서 b제곱이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 넘어가시면 4 곱하기 80이라니까 324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은 b값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뿔마 18이 나오는데 봐봐 뿔마 18이 나오는데 표준 편차니까 b는 표준 편차니까 음수는 될 수가 없겠죠. 그치? 따라서 b값은 얼마? 8 18 18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따라서 두 개 더하시면 답은 얼마가 돼요? 28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 문항 보시게 되면 5번에서는 정규분포가 나와있고 20,3 제곱이라는 게 나와있는데 자, 여기서 다음 표를 이용해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P 2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표를 봤더니요. 잘 보세요. 표를 봤더니 n 플러스 시그마가 0.3413이고 n 플러스 2 시그마가 0.477이고 n 플러스 3 시그마가 0.49787이죠. 그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봐봐. 자, 여기서부터요. 이렇게 내린데 가운데가 20이잖아요. 그죠? 가운데가 20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볼게요. 그 표 보세요. M 자리에 그러면은 20이 들어가야겠지. 그지? 그 다음에 시그마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면 돼요? 3이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보면 얘가 얼마야? 23이네요. 그죠? 23. 어떻게 숫자 대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해보고 26. 그치? 여기도 한번 해보고 29.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게 따라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면적이 문제에서 얼마야? 표에서 0.3413인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 20부터 26까지의 면적이 얼마예요?
그만큼이 0.4772라는 거죠. 그죠? 그럼 답은 얼마예요? 이거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구하는 게 20부터 26까지의 확률, 즉 확률은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얼마? 0.4772라고 쓸 수가 있어요. 되었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 더 하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P 23부터 29까지의 면적을 구해보래요. 하나 더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3부터 29까지의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그림 봐봐. 23부터 29까지면 여기서부터 요까지니까 요만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어디서 어디를 빼주면 돼. 20부터 29에서 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면적에서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면적만 빼주면 되는 거죠. 그치? 됐니? 그러면 남는 게 어디?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남을 거니까. 자 그러면 20부터 29까지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0.4987 빼기 0.341 따라서 계산하시면 0.1574 이렇게 구하시는 방법. 이런 테크닉도 되게 많이 쓰이죠. 표준정규문법 계산을. 오케이? 꼭 알아두세요. 정리하시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변수 x의 정규분포 곡선이 각 구간에서 x축과 이루는 부분의 넓이, 동그라미 넓이. 넓이는 곧 뭐예요? 확률이에요. 자, 넓이는 곧 확률인데 다음 그림과 같다. 어느 해 수능에서 수험생들의 제2외국어 점수가 정규분포 76,8을 따른다고 한다. 자, 그랬을 때 수험생 중 한 명을 택하여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수험생의 점수가 60점 이하일 확률을 구해봐라 라는 거죠. 제2외국어 하니? 문과 친구들아 제2외국어 민수해? 뭐해? 응? 일본어? 생각 없어? 전이는 별로 생각 없어? 준영이는? 학교에서 일본 하긴 하는데. 아 학교에서 일본어 하긴 해? 76점? 말이 안 되죠. 제2외국어 50점 만점인데? 네. 쌤이 제2외국어 얘기해줬나? 아랍어 얘기해줬나 내가? 쌤이 수능 때 아랍어를 봤어요. 그 아랍어 니네가 생각하는 그 아랍어 그 지렁이 굴러가는 글씨 테러리스트들 막 기사 나오고 IS 막 나오는 그런 글씨. 제가 쌤이 외고를 나왔는데 일본어를 봐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공부할 것도 없고 그리고 워낙 이 일본어나 중국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살다 오신 분들이 많고 뭐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등급 따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또 그때 제2외국어 한 이유가 그냥 일단 첫 번째는 외고니까 그래도 의무적으로 보라고 학교에서 시킨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 모르는 이제 서울대에 대비해서 혹시 네, 서울대를 꼭 가야겠다 이건 없었지만 서울대가 그때 문과가 두 가지 조건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국사를 필수적으로 봤어야 됐고요. 근데 국사는 뭐 워낙 잘했으니까. 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제외국어 등급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돼요. 3등급 이상이구나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과목 공부해야 되는데 제2외국어 3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요새로 치면 거의 베트남어 정도의 그 핫한 과목이 아랍어였거든요. 지금도 있지만 아랍어를 봤는데 저는 아랍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알파벳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혹시 모르는 요행을 바라면서 맨 마지막 시간. 그리고 쌤 때만 해도 수능을 4개, 사탐을 4개를 봤어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사탐을 4개를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모의고사가 좀 일찍 끝나는 편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모의고사 보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모의고사 보는 날이 더 늦게 끝나. 6시 20분에 끝나. 생각해봐. 아침 8시 20분부터 저녁 6시 20분까지 시험만 보는 거예요. 저희 때는 4과목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탐 30분짜리 2번 보잖아요. 30분짜리 4번이니까 100, 한국사짜까지 3개구나. 근데 30분짜리 이제 4개를 보면 126분이에요. 중간 뭐 2분 예비령 해서 126분을. 그러니까 뭐 거기다 이제 뒤에 이제 제2외국어 맨 마지막에 보니까 제2외국어까지 보면 뭐 한 5시 40분, 6시 20분 이때 끝나요. 근데 제2외국어를 딱 봤죠. 이제 아랍어를 딱 폈어요. 아랍어를 폈는데 뭐만 이제 알아야지. 어차피 이제 20개 다 찍기로 작정하고 들어간 거니까 20개 다 찍기로 작정하고 들어갔는데 재수할 때 아랍어는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랍어는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아랍어는요 이렇게 써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 붙이면 우리는 이렇게 글을 읽잖아요. 걔네는 이렇게 글을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 문제가 딱 나와 있어. 다음 대화를 보고 어쩌고저쩌고. 여기는 제대로 써 있어. 한국어 다음 대화를 보고 다음 상황에 맞는 걸로 올바른 것은 뭐 그런 문제였어. 근데 보통 영어나 일본어나 이런 거 보면 A 땡땡 어쩌고저쩌고 B 땡땡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지잖아요. 그치? A, B가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A 누구 B 누구. A도 아니었어. 아랍어였어. 여기도 무슨 모하메드 이런 거였나. 뭔지 모르겠는데 모하메드 뭐 그랬어요. 모하메드고 여기 철수고 뭐 아무튼 그랬어요. 아랍인 친구와의 대화에 이렇게 했는데 1번 문제 그래도 수능인데 아무리 그 찍기로 마음을 먹고 갔어도 그래도 예의상 한번 문제는 좀 보면서 하나라도 건질 게 있지 않을까 보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돼 있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순수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순수할 때 손을 번쩍 들어서 선생님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웃긴 감독관 선생님이 오시잖아요. 감독관 선생님도 몰라 보더니 그런 거 같네요. 그런 거 같네요. 딱 가져갔어요. 근데 다른 시험지로 바꿔주겠다고 해서 딱 봤는데 또 그런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알아보겠다고 저희가 문제가 있네. 그래서 이제 감독본부 갔다 와서 딱 하시는 말씀. 원래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문과니까 혹시 제2외국어 만약에 자기가 경쟁력 있는 제2외국어가 있으면 하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거를 20문제를 찍었는데 20문제를 찍어서 그 당시에 27점이 나왔고 야, 잘 찍었죠? 50점 만점에 27점 나왔으면 3등급 나왔어. 다 찍었어. 왜냐? 1등급까지 31점이었고 50점 만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제2외국어 굳이 꼭 봐야 된다 이런 거 아닌데 뭐 사탐이 대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잘 보면 사탐이 대체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생각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새 하도
취업 안 되고 특히 문과 같은 경우에 쌤 친구들도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다 친구들 취업 준비생인데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서울에 손꼽히는 대학교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다들 지금 몇 승 몇 패 했다는 둥 막 면접 보고 와서 아 술을 먹어야지 살 것 같다는 둥 뭐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도 아직까지도 취업 확정 난 친구들도 몇 안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요새 문과에서 사실 대세 학문은 어쩔 수 없이 외국어거든요. 외국어 잘하는 사람은 일단 우대를 해요. 특히 외국어가 그냥 단순하게 영어인 게 아니라 중국어도 이미 포화 상태고 중국어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요새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는 게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베트남. 그 다음에 베트남이 이제 제2의 중국으로 불리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원래 좀 유명한 나라기도 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별로 이제 교류가 많이 없었던 나라 중에 대표적인 게 러시아. 러시아도 어마어마한 나라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같은 경우 뭐 중동, 아랍.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뭐 그냥 내 스스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굳이 사회 탐구 하나니 차라리 외국어 공부한다 생각하고 베트남어나 그런 거 오히려 등급 따기도 좀 더 쉽고 그리고 공부하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아마 사탐에 비해서. 사회문화 이런 거 하다 보면 막 표 해석하는 문제 나오면 막 이 말도 맞는 거 같고 저 말도 맞는 거 같고 막 그렇잖아요. 역사도 그렇고. 근데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기초적인 내용은 다르니까 공부한다 셈 치고 해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원래 어떤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시작하게 된 계기거든요. 사람들 누구나 다 갖고 있어. 나 같은 경우에도 외국어 좀 공부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뭐 현실적으로 바쁘고 정신없고 그거 볼 시간에 좀 더 잠을 자든 뭐 하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건데 뭐 그런 계기가 있으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단순하게 대학뿐만 아니라 취업을 할 때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직업은 가져야 되니까 취업을 할 때도 좀 더 경쟁력이 생기지 않고 혹시 알아요? 베트남어가 재밌어질지 나중에 베트남 가서 살지 갑자기 베트남어가 너무 재밌어요 이러죠. 그런 거 많아요. 되게 정말 우연치 않은 계기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 꼭 남들 가는 대로 살 필요는 없어요. 100% 무조건 사탐 2개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뭐 제2외국어 뭐 어쩌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사탐 포기하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지? 그런 방법도 있더라 라는 거.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거기 보시게 되면 확률배수 이제 했었는데 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정규분포 자체가 지금 76,8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평균이 76인 거고 표준 편차가 8인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림상에서 좀 찾아보죠. 자 60점 이하일 확률이래요. 자 60점 이하이면 거기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M자리에 76 대입하면 되고 여기가 76일 거고 자 M자리에 76 대입하면 되고 60은 76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작으니까 왼쪽에 있겠지. 근데 시그마가 얼마였어요? 요 시그마가 8이었죠. 그럼 76에서 얼마 빼주면 60이야? 16이죠. 그럼 8을 몇 번 빼주면 돼요? 2번 빼주면 되죠. 그럼 거기서 뭐 찾으면 되냐면 한 칸 M- 시그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M-2 시그마 여기가 얼마겠다? 60이겠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 그림상에서 보시게 되면 어디가 돼요?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가 되겠죠. 색칠해볼게요. 그죠? 됐니? 자, 근데 봐봐. 여기가 지금 M-2 시그마잖아요. 그죠? M-2 시그마잖아요. 여기서부터 M+2 시그마 대칭했을 때 M+2 시그마까지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면적이 지금 얼마래요? 0.954라고 되어 있죠. 그죠? n-2 시그마부터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그지? 그럼 0.954인데 잘 봐. 어차피 여기서 요까지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잖아 지금. 그지? 그럼 요 면적이 얼마일까를 생각해보자. 요 면적. 요 면적은 0.954를 얼마로 나눈대요? 2분의 1만 하시면 되겠죠? 절반으로 쪼개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이거 나눠보시게 되면 얼마나 돼요? 0. 얼마야? 4, 7, 2 이렇게 써지겠네요. 되었습니까? 0.47 맞지? 7인가? 아, 47, 7이군요. 소리 0.377 그러면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여기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여기 자 지금 구한 요 노란색 하얀색으로 다시 칠하는 요 부분의 면적을 제거만 하면 될 건데 어디서 제거하면 돼요? 0.5에서 제거하면 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의 넓이가 0.5인데 거기서 요만큼만 빼주면 내가 원하는 요 노란색 부분이 나올 테니까. 되셨습니까? 따라서 0.5에서 답을 구하시면 0.477을 빼준 게 되는 거고 답은 얼마가 돼요? 0.023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 몇 번? 2번이다 라고 체크해주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다음에 7번 가볼게요. 자 7번 보시게 되면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를 때 끊어보세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PZ가 7.5보다 0.75 0.7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라. 즉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항상 뭐라고요?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라는 건 면적을 구해라 라는 거와 동의어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도 자 그림 그려보시면 대략적인 그림을 쫙 그려보면 가운데가 얼마나 되겠어요? 평균 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한 요쯤 됐을 때 0.75라고 됐을 때 자 0.75라고 됐는데 0.75보다 뭐 한 거?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구해봐라 라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보시게 되면 단 두 번 맨 마지막 줄에 PZ가 0부터 0.75까지의 범위에서 여기서부터 요까지에서는 요 면적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0.2734라고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구하는 요 색칠한 면적은 자 0을 기준으로 반이니까 오른쪽이니까 얼마가 돼요? 0.5가 되겠죠. 그죠? 거기서 뭐만 빼주면 됩니까? 0.2734만 빼주시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되냐면 0.2 그러면 2266 되나? 226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답은 2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거의 0.46은 뭐예요? 페이크예요, 페이크. 헛자료죠, 헛자료. 필요 없는 자료. 괜히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을 보시게 되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끊어보시고요. 거기 나와 있는 확률 변수 z 있죠. z 보세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정규분포가 100,5 제곱이다라는 걸 따른대요. 됐니? 근데 이 정규분포에 대해서 확률 변수 z가 있는데 이 확률 변수 z가 어떻게 써지냐면 5분의 x-100이다 라고 써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이거 뭐야? 시그마죠. 표준표치. 100 뭐예요? 평균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z라는 식은 결국 뭐와 같은 거냐면 얘는 시그마분의 x-m과 같다 라고 이렇게 써지지? 그지? 그럼 요 z는 뭐가 돼요? 아, 이게 뭐한 거다? 표준화한 거고. 표준화하는 식이 요거였습니다. 표준화하는 식이 얘였습니다. 그죠? 그럼 얘 평균 얼마예요? 표준 정규분포니까 당연히
얘 평균은 0이 되는 거고 표준 편차는 1이 되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그니 따라서 expectation z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z는 1이 되겠죠. 답 몇 번? 1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9번 볼게요. 읽어보세요. 9번. 자, 9번이 되어 있는데 9번에서 두 확률 변수가 각각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자, 그럼 잘 봐. x라는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 10,2 제곱을 따르고요. 그 다음에 y라는 확률 변수는 20,4 제곱을 따른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나와 있죠? 자, 이것 좀 잘 보세요. 표준 정규분포를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니? 첫 번째, 확률 계산이 편리하기 때문이죠. 그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하는 두 번째 이유.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요. 두 집단 혹은 두 변수죠.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분포가 다르고 확률 변수 y에 대한 정규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둘 다 일단 표준화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표준화를 해줘야겠다. 그럼 그 표준화를 어디서 하면 되냐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게 p 1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6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요식을 계산했을 때 얘가 뭐와 같다 그랬냐면 p 24 그 다음에 보다 크거나 같고 y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죠? 자, 이거랑 이거가 같다라는 것을 내가 하려면 얘를 z라는 변수로 바꾸고 얘도 z라는 변수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무슨 과정을 통해서? 요 공식을 이용해서. 됐니? 자, 그러면은 앞에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p 12가 있고 16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얘를 표준화를 먼저 해보자. 자, 얘를 표준화 하시면 p 자 얼마예요? x 변수니까 표준 편차가 얼마? 2 변수가 얼마? 10이죠. 변수를 미안 평균이 10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각각을 바꿔보시면 이렇게 써지겠죠. x-m 그 다음에 여기가 z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6 10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럼 여기를 정리해보면 얘는 p 그 다음에 얼마가 되냐면 1보다 크거나 같고 z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되었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그럼 y 해볼게요. y 해보시면 24보다 크거나 같고 y가 5보다 작거나 같다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p 요거 계산하시면 2분의 2가 아니죠. 쏘리 4분의 자 4분의 24 마이너스 평균 얼마예요? y는 20이죠. 그죠? 그 다음에 z 그 다음에 4분의 얼마가 됩니까? k-20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얘는 어차피 1이 나와요. 1 동일하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3이 돼야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k-20이 얼마? 12가 돼야 되니까 k-20이 12가 돼야 되니까 k 값은 얼마가 돼야겠습니까? 답은 30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되었습니까? 네. 오늘 그래서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정규분포 단원 끝내고요. 네. 생각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